어릴 때 미술 시간이면은 48세 크레파스를 가져온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부러웠던 친구는 누군지 아세요? 12색으로도 더 멋진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죠. 크레파스도 색을 얼마만큼 여러 가지 가졌느냐 보다는 어떻게 그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네 삶도 그래 보여요.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할 만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 아닐까요?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을 했고요. 첫 곡은 웨스트라이프의 Let There Be Love 였습니다. 우리 사뮤 가족들은 그림을 좀 잘 그리시는 편입니까? 근데 문득 우리 사뮤 가족들 글솜씨는 기본이고 멋진 사진 올려주시는 걸 보면은 손재주 보통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은 미술 시간이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서 손으로 뭘 만드는 건 좀 괜찮았는데 그림은 제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미술 시간에 부러웠던 건 48색의 크레파스를 가진 친구였는데 크기도 컸던 그 크레파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컸어요. 네, 보란듯이 책가방에서 꺼내서 책상 위에 턱하니 올려놨을 때 부럽기도 했고요. 근데 그보다 더 부러웠던 친구는 색은 몇 개 안 되지만은 그 크레파스로 멋지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삶에서도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그 결과물까지 좋은 건 아닌 듯 합니다. 적게 가졌어도 그 안에서 만족할 만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오늘은 우리가 가진 걸로 만족할 만한 그림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보태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는 연지연 곰탕 그리고 대한민국 투어와 함께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에
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13분입니다. 오케이마리님께서 게시판에 날이 우중충합니다. 비가 오려나? 왜 이리 날씨가 비 올 건지 이상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날씨도 우중충해서 월요일인데 일하기도 귀찮다 이런 글 적으셨는데 오늘 비 소식은 아니고요. 약간 전국이 좀 흐리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는데 밤에 오후에 그리고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아닌 눈이 오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이 오겠다.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름달을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보름달 생각하시면서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죠. 엘비스33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이주아님 데이 맞아요. 네, 로케이지스님도 출첵을 해주셨고요. 독한소망님께서는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을 해보자고 좋습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거. 월요일은 뭐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뭐 그래도 힘차게 시작을 해야 월요일을 잘 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렇죠? 블루맨님께서는 하루를 잘 보내면은 커다란 달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날이 흐린 게 흠이지만은 하시면서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청하셨습니다. 준비하고요. 그림나무님 저 주말에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영화 봤어요. 데드풀. 참 잔인한데 순간순간 웃게 만드는 그런 코드 웃음 코드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막 슬프거나 보기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청소년 관람 불가여서 그런지 잔인하긴 했습니다. 제주강님 네 감사하다고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우리 쌈유가족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로이킴의 노래까지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종리다는요 월요일 코너죠. 아이조아의 티끌 모아 티끌 준비하고요. 그리고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유익님의 연재 칼럼 마음에서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죠.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를 띄워드립니다. 블루맨님께서 청하셨습니다.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휘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블루맨님께서 청하신 소녀시대의 곡이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였어요. 오케이마리님께서는 소원 빌어야 하는데 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소원을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요? 직장인 와이로님께서는 돌아오는 주말에 이사를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이 끝나고도 정신이 없게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나 봐왔더니 응암동 세전력 부근으로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 드린 그곳으로 가시는군요. 거기가 좀 월세도 저렴한 편이고요. 뭐 저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평균적으로 돈이 뭐 적당하게 나가는 정도고 집도 깨끗하고 많고 괜찮죠. 네, 이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웃 주민은 아니죠, 록님. 저는 홍제동에 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합니다. 네, 뭐 그래도 이사하게 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만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진 않겠죠? 사도요한님께서 엊그제 경기 남서부 창립총회와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라는 글 올려주셨네요. 국민 TV의 발전을
빈다고 소원을 말해봐에 맞춰서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초대 회장은 달구지 형님이 되셨다고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달구지님, 한 자리 이제 하시게 됐군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독한 소망님께서는 용혜원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요 글 우리 쌈유 가족들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월요일 아침, 또 월요일을 차분하게 또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안 올라오고 아니면 무언가 열심히 또 글을 적고 계시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걸까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쌈유 가족들의 아침 풍경 이런 것도 좋아요. 또 신청곡도 올려주세요. 제이슨 무라즈입니다. I'm yours.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이번에 이어지는 곡은 로이킴의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제주강님께서 청하셨는데요. 땡큐. 안녕하세요. 아이조아입니다. 네, 월요일이면 만나볼 수 있는 분입니다. 티끌모아 티끌 아이조아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확하게 맞춰서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아침 방송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네네. 몇 시에 올 거니? 그래가지고 몇 시쯤 와야 될 것 같냐?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9시 28분까지 오겠다고. 아니 무슨 정규직 직원으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처럼 1분이라도 빨리 오면 왠지 억울해. 자, 묻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어요? 억울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네.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아, 그럼 회사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요, 회사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쁨 받으려면 그래도 항상 좀 일찍 가서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네네. 실제로는 빨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정각에 딱 맞춰서 갈 거고 퇴근도 칼퇴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세요?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랑 굉장히 다르시네요. 의외인데요, 아이즈원님? 아니 근데 저는 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정시에 출근해서 뭐 퇴근이야 뭐 내가 늦게 퇴근할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출근하는 법적으로 약속한 그 시간에 열심히 하자. 굳이 일찍 가서 뭐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대체? 나는 뭐 일할 때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근데 정순전 아나운서는 굉장히 네. 뭐 시간 생각 안 하고 항상 열심히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훈훈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요. 사실 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음. 노력합니다.
아 머리. 그쵸 저랑은 비교가 안 되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치. 일단은 우리 싸뮤 가족들 네. 너무나 또 반응을 뜨겁게 보여주시고 네. 또 이 방송이라는 게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얘 놀고 있구나, 방송에 집중 안 하는구나, 그런 게 바로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게시판 보니까는 일단 엘비스 33님의 글이 눈에 확 띕니다. 네. 하늘은 흐려도 스튜디오는 조아님 때문에 햇살이겠죠. 엘비스 삼사님 어떤 분이신지 진짜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어떤 일 하시는 한번 분일까요? 예, 추측을 해본다면 우선은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일이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달달한 말을 많이 잘 해주시잖아요. 아,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달달한 있어요? 얘기가 어머. 방송이 없는 2일 동안 고독에 떨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이주아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들만 둘 있는 어머니.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아들들은 무뚝하고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근엄한 아버지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취미를 즐기실 때는 굉장히 또 아기자기하고 재밌으실 것 같은 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엘비스 33님께서 뭔가 추가 글을 올려주시면 얘기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주아의 궁금증도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글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엄청 일이 바쁘시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몰라 뵙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싸뮤 가족들이세요. 맞아요. 정말 시간을- 바쁜 가운데서도 네. 댓글 남겨주시고 방송도 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방송할 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못했네요. 롱데이지스님께서 정 아나운서는 마이크 켜질 때만 열심히 하는 걸로. 그게 본인의 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하면 네. 되지. 제대로 파악하셨어요. 롱데이지스님. 중년 아이디님 반갑습니다. 하트 3개나 띄워주셨어요. 네, 중년 아이디님 그리고 네, 오케이마리님, 오케이마리님. 네, 아이주아님 해바라기 등극이라고 하셨고 그 엘비스 33님 전화 연결을 언제 한번 해볼까요? 아이주아님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셔서 33이 생일이 3월 3일이실까요? 33이실까요? 33년생이신가? 당장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엘비스 33님 의견은 어떠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고요. 광주 어울공방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로게이지스님께서는 아이주아님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아이패드 보고 있죠? 이렇게 아까 노래 나갈 때 네. 그런 분위기를 상상을 하셨나 봅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고 있나? 근데 오늘 옷이 약간 그 샛노란색, 개나리색 네. 스웨터를 입고 왔네요. 뭔가 봄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저는 옷이 색깔이 좀 원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회색이나 좀 뭐랄까 좀 짙은 색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정승조 아나운서가 입으신 옷처럼 네네. 조금 흐린 색을 무채색을 네네. 입으면 저도 좀 무채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입은 나는 그럼 뭐야? 아니 제가 어울리는 게 그래서 빨간색이나 아예 완전 파란색이나 완전 노란색이나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무슨 색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승주야 너는 빨간색이 어울리고 검은색이 잘 어울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간색? 빨간색과 검은색. 왜 제가 한겨울에 네. 뭐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왜 그 후리스를 사서 계속 입고 다녔는데 몸인 줄.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걸 입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너는 왜 맨날 그 옷만 입어?
따뜻해. 근데 맞아.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빨간색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도 한번 그 빨간색 계열에 꽂힌 적이 있어서 네. 옷을 살 때 계속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스트라이프 옷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시즌은 계속 스트라이프, 빨간 스트라이프, 검정 스트라이프, 넓은 스트라이프, 얇은 스트라이프. 그래도 지겹진 않았겠다. 그쵸. 근데 저는 괜찮은데 보는 주변에. 사람들이 회사 출근하면 원리 알아요? 원리를 찾아라? 알아요. 그- 얼마 전에 네. 그 신도림의 디큐브 갔다가 네. 거기 원리를 찾아라 전시회를 아, 전시회인지 뭔지 네. 아무튼 무슨 행사를 하나 하는데 어. 거기에 이제 찾는 네. 그림들을 막 봤었어요. 어. 네, 근데 그거 왜요? 저 어렸을 때 그거 진짜 잘했었거든요.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옷이 원리를 찾아라 그 옷 줄무늬 그거 같은가 봐요. 출근하면은 회사 원리 사람들이- 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원리 아니면 탈옥수. 타록스. 네. 그래요. 아하님께서는 텔레토비가 어울린다고? 텔레토비. 네. 어. 스트라이프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색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 맞네요. 그죠, 보라색 그쵸.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예요, 아이주아? 저요. 제가 아까 오자마자 네. 무슨 얘기 할 거니? 그래서 요즘 제가 번뇌와 가진 아니 진짜 고민에 그 저기 SNS에도 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맞아요. 무슨 고민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 상담을 좀 할까 봐요. 아침부터. 그래요? 아니 상담을 받겠다. 네. 그래요. 일단 노래 한 곡 들읍시다. 네. 네, 마크 론슨입니다. Uptown Funk. This is that ice cold Michelle fight for that white gold.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them good girls, straight masterpiece.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가 함께했습니다. 업타운 펑크였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티끌 모아 티끌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조아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원리를 찾아서 그림을 올리셨는데 아이조아가 뭐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찾았어요. 그 원래 원리를 찾아라 그 나오기 전에 이런 스타일의 원리를 찾아라라고 어떤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제가 찾은 거는 가판대 중앙 상단 신발 파는 가판대에 그죠? 모서리에 서 있는 있어요. 맞아요. 안경 쓴 원리. 네네. 저도 보면서 아 원리 맞네. 되게 빨리 찾는다. 되게 추억 돋네요. 좋아요. 그래요. 음. 그리고 지금 엘비스 33님께서 전화 연결에 대한 얘기를 올리셨는데 일하는 중이라 너무 바쁘다고 하셨어요. 아쉽다. 안타깝네요. 음, 안 전화 바쁜 날은 언제 집요하게. 그리고 33의 의미에서 춤 33 노래 33이죠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삼하게 잘 불러서 삼삼. 엘비스는 학창 시절 별명이고 음. 춤 삼삼하게 잘 추고 노래 삼삼하게 잘 불러서 삼삼이라고. 이야, 의미를.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엘비스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와. 학창 시절의 별명인데 근데 이제 춤과 노래를 삼삼하게 잘하고 잘 불러서 엘비스라는 별명이 생긴 게 아닌가. 저희 한번 영상 방송에 한번 초대를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영혼 없이 한 말 같은데. 근데 굉장히 끼가 많으신 분이신가 그죠? 봐요. 그렇죠? 일단 글을 통해서 이게 센스가 네, 돋보이잖아요. 네. 블루님께서 바쁜 와중에 출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소님께서는 아침부터 웃음꽃이 만발인데요. 좋습니다라고. 그렇죠. 아이조아가 월요일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를 여러분께 팍팍 불어 넣어드리기 위해서인데 그쵸. 근데 오늘 고민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우리 사뮤 가족들께 어떤 고민입니까? 그 제가 SNS에도 이제 올렸는데 네. 그렇게 올리는 거 제가 잘 안 올리는데 뭔가 글 같은 거를 한번 올린 게 제가 요즘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리고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뭐 이제 정승조 아나운서가 댓글을 달아준 것처럼 정답은 없는 건 맞죠. 정답은 네네. 없는데 뭔가 사람들은 나에게서 옳고 그른 걸 바라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맞는 건가? 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계속해서 대하다 보니까 항상 일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 다 아우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구나한테 다 뭐랄까요 좋은 평을 받고 싶은데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평을 받으려면 음, 내가 좀 인내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태생이 틀렸어.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은 정말 좋구나 그런 걸 많이 제가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태생이 틀린 거지.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게 뭔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면 아니면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이면 허허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쉽게 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두루하게 네.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음. 힘들어요. 근데 아이조아는 성격이 나쁘지 않아서 잘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고민이? 근데 한 일주일을 100으로 치면 네. 일주일 중에 한 80%는 거의 즐거운데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이 즐거운데 그 20% 정도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왜요? 왜? 아니, 별로 의미 없는 고민 상담 같아서. 자, 우리 아이조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싸뮤 가족들.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들으셨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좀 차분하면서 온화하면서 좀 이렇게 넓은 호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장이 그렇게 크게 일지도 않고 평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항상 이제 좀 되게 좋아 보인다. 롤모델로 삼고 싶다.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처럼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게끔 행동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물론 본인이 약간의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더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아유, 그러진 않겠죠.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인형을 그 강아지 인형을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거를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처럼 옆에다 놔두려고 했는데 제가 막 힘든 일이 있거나 머리가 아파지면은 그 강아지를 이렇게 안에 품고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리에 와서 깜짝 놀려 진짜 걔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뭔가 안정감을 도움이.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좋다.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 하는데 제가 실험 결과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한 80%까지 화가 났을 때는 얘가 도움이 되는데 한 80%가 넘어가면 다 필요 없어. 다시 내 본성이. 그죠. 근데 화가 나서 막 화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드러내거나 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잘 일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잘 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나 좀 찝찝한 마음이 들게 제가 그런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고객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이 전화로 하게 되면 네.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화가 나 있을 상태에서는 무슨 말이든 다 쏘아붙일 수가 있단 네. 말이죠. 맞아요. 거의 뭐 익명의 댓글 달듯이 그렇죠.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네. 고객 중에 한 분이니까. 네. 그러면 그걸 다 받아줘야 되고 맞아요. 그걸 내 몸속에서 다 뭔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들 다 이제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과정인데 네.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쵸. 어느 순간 폭발을 하죠.
그래서 한 번씩 폭발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고객들에게는 말고 강아지에게 혹은 집에 샌드백 없어요? 근데 이게 뭔가 풀는 해소가 되는 게 네. 힘이나 이런 걸로 해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제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더 이제 깨끗하게 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뭐 저기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전현무 씨가 템플스테이를 하러 갔다 왔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자기를 좀 돌아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네. 아이주와도 템플스테이 이런 거 종종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은근히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템플스테이를 봤을 때 도움이 돼요, 그게? 그 순간은요. 이게 속세를 잠깐 벗어나 있으면 네. 뭐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없으니까 네네. 괜찮은데 네. 현실로 돌아오면 뭐 또 현실이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 현실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잠깐의 어떤 그런 기분 전환을 통해서 내 네.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근데 김정자 조합원께서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속을 모르니까.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죠? 네.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음, 그게 이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네.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내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뭐랄까 단련을 하는 게 마음의 단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의 단련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뭔가 그 종교에 한번 휴임치를 해야 되나요? 근데 많이 겪으면 네, 이게 좀 더 강하게 이제 쇠를 단련할 때 더 세게 치잖아요. 여러 번. 그런 것처럼 많이 겪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그것도 그거고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넓어지지 않나 이런 경험 혹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라고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조금만 좀 이렇게 풀어주면은 네. 약간의 그 빈틈이 생기면서 네.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선이 전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점차 좀 선을 연하게 하고 좀 부드럽게 하고 네, 좀 그 틈을 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조금 풀어줘야지. 어느 순간에 내 신경이 확 날 서 있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그쵸.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록게이즈스님께서는 이런 글을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나 부처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못 듣는데 아이주아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면은 삶이 편해진다고. 이게 영원이네요. 또 글로 이렇게 또 듣는 걸로 보게 되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젯밤도 아니죠. 오늘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내가 혼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막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고민 상담 잠깐 했는데 이렇게 저 고민 좀 많이 갖고 올게요. 이렇게 쉽게 풀릴 줄 몰랐는데. 이 쌈유 청취자분들께서 보통이 아니십니다. 네, 내공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주아보다 네.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삶을 더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지혜로우시죠. 네. 아이고 뭐 그게 고민이라고 먹고 살기 아니, 편한가 보구나. 순간 방송 듣다가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하님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엑소 Love Me Right. Oh yeah, come on, take your time. 왠지 두근대는 밤이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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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tonight 달 끝까지 달려가 볼까. 국민 라디오. 27,000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의 월 조합비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
이런 조합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조금. 이마저도 안 내면 조합원이 갑이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 곧 10시가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노래 좋은데요. 칼리 레 잽슨의 곡이었습니다. 아이조아가 듣고 싶다고 한 노래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티끌 모아 티끌 아이조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즈스님께서 아이조아님도 감정 노동자였군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동의해요? 그쵸. 힘들죠. 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 맞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격이 좀 잘 있는 편이고 좀 긍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주변의 오히려. 사람들을 봐도 네. 긍정적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네, 밝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 노동을 한다고 해서 막 네네. 처져 있고 네.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게 다 성격이 맞아서 그런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좀 푸는 방법도 막 말을 많이 해서 말 별로 많이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말하는 걸로도 푸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 아 이런 일 있었지 저런 일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해결 방법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컴플레인을 아주 강력하게 거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리고 한 번 A라는 사람한테만 전화 걸지 않고 뭐 전화 연결이라는 게 네. 내가 A라는 사람한테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쵸. 다른 동료 직원들도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강력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에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또 공유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그 고객에 대해서 막 불만이나 아,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보다 네.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 줄까. 음. 결론은 어쨌든 같은 얘기잖아요. 네. 이 사람은 빨리 그 불편을 해소하고 싶고 우리도 해소해 줘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의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객이 어느 때는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막 화가 나더라도 아, 그 사람도 이런 상황이겠지. 네. 그 사람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네. 근데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을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준다라는 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겠어요, 아이조아는.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모를 때는 도저히 물어봐요? 네, 진짜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원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네. 되게 뭔가 그 근본적인 거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지? 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네, 또 이렇게 한번 한 템포 쉬어가는 어떤 그 끊어가는 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컴플레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전화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무언가 자꾸만 다른 뭔가 회피를 한다든지 약간 그 이게 매뉴얼대로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게이지가. 정말 개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울려본 적도 있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전화 받는 상담원 분께서 우셔서 오죽하면 정말 깜짝 아니, 뭐 이렇게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우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고객 입장에선 또 말을 네. 합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연차가 5년차 이번에 네. 된 것 같아요. 네. 5년차 정도 되니까 이런 분은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이 같다. 네네. 그리고 이런 분은 좀 빨리 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답은 없어도 그냥 계속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그냥 상황만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많이 불편하셨겠다라는 게 좀 공감을 해주면 또 의외로 빨리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선배들 가운데 네.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은 이 일을 더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수많은 수십 건의 전화를 받으셨고 네. 그러니까 고객 유형에 대해서 대부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약간 패턴화돼 있어서 이럴 때는 이런 해결책, 저런 해결책. 그래서 뭔가 불가능한 해결책은 없지 않을까. 그런 선배들한테 그런 질문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이럴 때 내가 똑같이 이런 사람일 때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해결이 됐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구나. 아니 바보은주 김은주님께서 이런 질문하셔서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네. 해결이 불가능한 적은 없었나요? 있어요. 해결 불가능한 적 있고 저희가 저희 힘으로 안 돼서 또 다른 기관의 힘을 좀 빌려 본 때도 있었고. 다른 기관에요? 네, 그러니까 중재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서로가 소모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우리- 감정 상하지 않고. 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제3의 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소비자 보호원이나 뭐 이런 곳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이조와의 고민을 해결을 하다가 괜히 또 여기까지 이쪽으로. 얘기가 왔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오늘 아이조와에게 그래도 뭔가 좀 해결을 네. 고민을 해소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 싸묘 가족들께서 네. 그런 생각해요. 네,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그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음악 나갈 때 네, 네. 아유 이렇게 힘든 일인데 저 이제 기분 좋은데요? 그래요. 고민 맞아요. 해결 바로 고민 해결. 그러니까요. 종종 이렇게 네. 고민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너무 고민만 가져오시면 우리 싸묘 가족들 네. 좀 힘드시니까 네. 우리 아이조와도 이제 그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좀 네. 담아 오셔서 얘기로 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죠. 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조와였고요. 데비 깁슨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Lost in Your Eyes. I get lost in your eyes, and I feel my spirits rise and soar like the wind. 데비 깁슨이었습니다. Lost in Your Eyes였고요. 아이조와를 보내면서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아하님께서 고민은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풀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한 표 합니다. 네. 근데 참 적어주셨지만은 생각만큼 그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그 친구만의 생활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나무님께서 아이조아님 힘내시라고 오늘 고맙습니다 하셨고 오케이마리님은 다음 주에 보자고 하셨고 가을님께서도 오셨네요. 힘내서 한 주 즐겁게 보내시라고 아이조아님 응원하셨고 바보은주님께서는 참 재밌는 직업이면서 힘든 직업이죠. 근데 힘들다 생각을 하면은 자꾸 힘들어지는 게 모든 직업인 듯 합니다. 다들 힘냅시다 하시면서 아이조아님이 이제 고민 상담을 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글도 바보은주님께서 올리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싸뮤 가족들이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게시판에 이 시간에 말이죠 글을 좀 올려주시죠. 그러면 아이조아가 힘 닿는 데까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보죠.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17분입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죠. 잠을 깨우는 알람부터 TV와 라디오 방송, 스마트폰 알림, 대중교통, 음악, 건설 현장, 기계, 사람들, 대화 등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습니다. 각종 소음에 따른 공해마저 경험을 하고 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마음에서 마음으로에 이어서 띄워드린 곡은 앞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9살 소년 오연준 군이 부른 바람의 빛깔입니다.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에서 원곡이 또 나왔는데 요걸 이제 오연준 학생이 불렀었죠. 띄워드렸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 주 또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록게이지스의 뮤직월드 준비하고요. 오전 9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헤이지의 노래 벙어리의 바이올린 띄워드리죠. 고맙습니다. 위에선 그대